안녕하세요. 인터뷰 선물 양영은입니다. 얼마 전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나라의 숙련된 기술 인력의 맥이 끊길 거라는 전망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많은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드러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곳곳에서 명장들이 활약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인 제과 명장 김영모 명장을 만나서 우리나라 산업 인력 또 기능 인력들의 실태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그의 삶의 비결과 인생의 이야기 등 다양한 얘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앞으로 불과 한 10년 내에 우리나라의 숙련된 기술 인력이 단절될 위기. 고급 그런 기술들을 전수해서 산업체가 운영이 돼야 되니까. 원장님의 행복론이. 제 행복론은 네. 꿈의 크기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성취를 맛본 사람만이 더 큰 꿈을 갖게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고 싶었습니다. 저도 많이 뵙고 싶었네요. 드디어 뵀는데요. 네네. 제가 호칭을 어떻게 명장님이라는 호칭으로. 그게 더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아마 명장이 꽤 여러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각 분야에 그 96개 직종에 이제 명장들이 탄생이 되고 있는데 각 부분에서 다 유명하신 분들이죠. 네. 사실은 얼마 전에 저희 KBS 뉴스를 통해서도 보도가 됐었지만 제가 각별히 오늘 명장님을 뵙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명장이라든지 기능직에 있어서의 조금은 암울한 보도가 있었어요. 네. 앞으로 불과 한 10년 내에 우리나라의 숙련된 기술 인력이 단절될 위기라고 했다. 실태가 어떤지 정말로 저희가 이렇게 암울해하고 우울해할 만한 상황인지 좀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저희 이제 대한민국 명장들도 마찬가지고 각 산업계 이제 그 숙련 기술인들도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요즘 대부분 젊은이들이 이런 그 기능직에 대해서 기피 현상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염려입니다. 사실은 저희 그 한국이 이제 보존 자원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기술로 그동안에 우리가 이래 지금까지 어떤 그런 경쟁력 위에 있었잖아요. 약 한 10% 정도밖에 젊은이들이 지금 그 현장에 있지 않습니다. 고급 그런 기술들을 전수해서 산업체 어떤 운영이 돼야 되니까 그런 그 외국 그 근로자들에게 그 고난도 기술들을 전수를 안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마 그 저희 우리나라의 그 첨단 어떤 그런 제조 기술들이 해외에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성공한 명장으로서 이 젊은 세대가 더 이상 명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네.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이제 명장에 그 도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한 40대 이후 또 뭐 40대 초도 그렇게 접근을 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의 이제 그 산업 현장에 있는 인력들 중에 명장을 신청할 수 있는 인력들이 갈수록 자원이 부족해지고 있으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그 기능직, 제조 기술에 대한 이제 인식 변화, 또 그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그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잖아요. 대부분 고학력자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런 기능직에 조금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 미래를 펼쳐 나간다고 한다면은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드님이 그 아버님의 뒤를 이을 준비를 하고 있다. 저희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빵을 한다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재활을 하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후원을 해줬고, 그런데 이제 하나의 다른 예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직원 중에 한 아이가 정말 재활을 하고 싶어서 하루는 그 아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부모가 찾아왔어요. 억지로 아이를 끌고 가는 거죠. 못하게. 예, 자기는 재활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부모가 하는 이야기가 대학까지 나와서 이걸 해야 되느냐 하고 이렇게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참 제가 그 뒤에서 지켜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참 씁쓸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도 하셨어요. 네. 대한민국 명장회라는 곳에서 회장으로 활동도 하셨고. 대한민국 명장이 있는지 없는지 사회 곳곳에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시도를 했던 거는 정말 우리 성공한 명장님들 같이 이런 분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좀 알려서 기능직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을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명장이라는 호칭을 정부에서 부여할 때는 저희들에게 또 사회적인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거든요. 결국 가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식, 그런 것들을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전승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가자. 이게 우리 대한민국 명장회가 사회적으로 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가 아니냐. 네. 그러면 이제 외길 인생을 걸어오시면서 네. 기능인으로서의 자질, 어떤 사람들 또는 어떤 덕목이 요구되나요? 어떤 전문성 있는 공부를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의 최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빵의 기술에 대한 그런 전문성이 남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지식 습득입니다. 사실 우리 기능인들이 조금 편협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때에 따라서는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기술 하나만 이렇게 가지고 몰입을 하다 보면은 좀 편협한 그런 성격으로 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양한 지식 습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또 어떤 창의적인 그런 제품이라든지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인격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좋은 제품을 만들게 되거든요. 특히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또 음식이라는 건 정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음식이라는 건 잘못 만들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정직한 직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죠. 여기 왼편에 대한민국 제과 명장, 그리고 기능 한국인 제과 1호 김영모 이렇게 딱 보이는데,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셨어요? 그걸 이야기를 하자면 한 45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내려가야 되는데요. 부모님들이 제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좀 고아가 아닌 고아의 그런 생활을 한동안 하게 됩니다. 네. 고모 밑에서 작은아버지 밑에서 계속 이렇게 얹혀서 살다가 아버지 집에 가게 됐는데, 아버지 집도 역시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늘 배가 고, 부모님들이 제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좀 고아가 아닌 고아의 그런 생활을 한동안 하게 됩니다. 쌓여있는, 그 당시에는 빵도 이렇게 고급 빵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도넛이라든지 설탕, 그 당시에 설탕이 귀할 때니까 듬뿍 묻어있는 도넛, 소보루빵, 앙코빵 이런 것들이 수북수북 쌓여있는 것, 그거를 보면서 이제 쳐다보면서 빵 맛을 생각하고 허기를 메꿨던 그런 기억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도 또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또 이제 어머니를 찾아갔지만은 또 어머니한테 갔는데 어머니가 또 저하고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또 얹혀서 살게 된 거죠.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눈칫밥 먹는 거요. 경험 안 해본 사람 모릅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도저히 더 이상 이렇게 눈칫밥 먹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때 자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첫 꿈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갖게 됩니다. 왜 5학년 때 내가 어렸지만은 단순하게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성공해야 된다라는 꿈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어머니를 찾아서 그 3일, 4일을 걸어서 이제 외갓집에 가서 찾아서 어머니를 첫 대면을 하게 됐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그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하고 같이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 어렸을 때 어머니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삶을 살 거라는 그 꿈과 기대 때문에 3, 4일을 밤잠을 안 자고 그 비포장길을 걸어서 그 외갓집을 찾아갔었는데 이제 그런 어떤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모든 꿈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말없이 떠납니다. 그 뒷모습을 제가 먼 발치에서 쳐다보면서 그때 이제 꿈을 꿨습니다. 결국 내가 혼자라는 걸 그때 알게 됩니다. 그때 그래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그 잘못된 그런 모든 그런 그 내 환경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게 돼요. 그 이후로도 뭐 그 꿈을 펼쳐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방황은 계속 하신 계속 거예요? 방황을 하고 꿈을 가졌지. 그 이후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그만두고 막상 뛰쳐나왔지만은 저한테 가장 먼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은 숙식입니다. 먹고 잘 곳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생각나는 게 5학년 때 그 배고파서 허기를 메꿨던 그 빵집이 생각이 나서 제과점을 찾아가게 되죠. 수십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제과점에 취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제과제빵에 대한 의미를 자꾸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빵은 저의 인생이죠. 저를 지금까지 있게 해줬고 나를 성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줬고 지금의 또 제가 있기 때문에 이 빵은 단순하게 하나의 상품이 아니죠, 저한테는. 빵 굽는 CEO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빵은 지금도 나로 하여금 많은 것을 뉘우치고 깨닫고 배우게 한다. 빵 만들기를 통해 나는 조금씩 좋은 사람이 되어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빵이라는 게 정직하게 빵을 만들지 않으면요 빵이 제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빵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대충 주물러도 빵이 나오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빵이 과학입니다. 어떤 무슨 광고에서 뭐는 과학이다라고 하는데 정말 빵이 과학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다루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미생물이 좋아하는 온도를 맞춰줘야 되고 정확한 시간을 발효를 시켜야 되고 아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 좋은 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그냥 빵이지만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말 잘 만들어진 빵은 다르게 보입니다. 저희들은 또 보기만 해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으면 좋은 빵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직함을 계속 배워가면서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빵을 통해서 계속 제가 성장을 해왔잖아요. 성장해오면서 그 감사함을 느끼게 됐고 그 감사한 마음이
인격이 자꾸 형성이 돼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죠. 뭐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멘토는 부모입니다. 근데 부모가 일단은 제 곁에 안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 정말 멘토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또 제과점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은 했지만은 그 방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황의 시기를 다 딛고 어쨌든 오늘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잖아요. 그걸 누군가 물어본다면 항상 사람은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터닝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그 터닝 포인트는 군대에 가서거든요.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군대 가서 이제 터닝 포인트를 찾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서 제가 그 작은 책 한 권, 뭐 표지도 없고 한 달락만 남아 있는 그 책을 읽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삶을 후회를 하고 정말 그 꿈을 향해서 매진을 해왔던 겁니다. 어떤 책이었나요? 데일 카네기의 행복론 중에 걱정으로부터 자유라는 대목이래요. 그 작은 단락 하나가 제 인생의 변화를 주게 된 거죠. 어떤 문구가 따로?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첫 번째 내용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라. 두 번째는 최악의 경우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해라. 세 번째는 최악의 경우를 개선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행복론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요. 네. 명장님의 행복론은 뭔가요? 제 행복론요? 네.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꿈의 크기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꿈의 크기가 자꾸 커져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뭐 원대한 꿈을 가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뭐 어떻게 그 원대한 꿈을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단식 접근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은 성취를 맛본 사람만이 더 큰 꿈을 갖게 되잖아요. 저의 꿈은 항상 달라집니다. 조금씩. 그래서 뭐 요즘은 제가 이제 저의 가장 큰 행복은 역시 제품 만들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언제나 저는 빵과 평생을 살다가 이제 죽게 되는 거잖아요. 언젠가 죽게 될 거니까. 그래서 빵과 사는 그 삶 자체가 행복합니다. 생활에서 또 나눔을 굉장히 많이 실천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 불우한 그런 이제 어린 시절을 지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을 처음 할 때도 저에게 이제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저 같은 그런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떤 뭐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또 생각이었었어요. 창업을 할 때. 뭐 계층 이동이 많이 경직됐다. 저성장 시기에 접어들어서 어떤 기회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고 성공으로 가는 길도 더 어려워졌다라고 얘기가 되잖아요. 요즘에는. 그 본인이 어떤 마음, 어떤 그런 자세로 직업을 갖게 되고 일에 대한 그런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접근해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제가 항상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 아이들한테 좀 당당해져라. 그래서 뭐 좀 못 살아도 괜찮아. 제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주어진 것도 없었고 배운 것도 제대로 없었지만은 그 어깨를 활짝 펴고 살았어요. 좀 굉장히 당당하게 살아왔거든요. 속으로 매일 아침마다 외쳤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못 살아도 괜찮아. 좀 못 배워도 괜찮아. 애들 보면은 그 당시에도 저희들 이렇게 모처럼 외출 나와서 보면은 옷들 잘 입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 봤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옷을 좀 못 입어도 괜찮아.
그렇게 뭐 당당해져야 되겠다라는 걸 항상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빵왕 김탁구라는 드라마가 네. 있어요. 네. 혹시 그 실존 모델이 아니시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글쎄요, 제가 아니라 그래도 계속 저보고 그 주인공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근데 실존 인물은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이 빵 굽는 시어 책을 많이 이렇게 참고를 좀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네네네. 인터뷰 선물에서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명장님께서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받았던 선물과 또 앞으로 남기고 나누고 싶은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거든요. 네. 선물, 저에게 이제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는, 정말 저한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 저는 정년이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죽을 때까지 정말 내가 좋아하는 빵을 만들 수 있는 일을 받은 게 선물로 받은 게 가장 큰 선물이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 후배들에게 선물로 남기고 제가 이제 뭐 이 세상을 떠도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명장님, 네. 앞으로 명장으로서 정년이 없으시니까 네.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선물을 또 빵을 통해서 나눠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명장님을 통해서 또 대한민국의 다른 분야에 계신 다른 명장님들도 조금 더 활발하게 보람을 느끼면서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으면 바랍니다. 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좀 어깨 활짝 펴시고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어깨 활짝 펴고 응원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네.